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멀리 제주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아직까지는 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퇴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 지사시라면서요? 사표 처리 기간이 열흘 걸리더라고요. 아, 열흘 정도 그도 의회에서 처리해 줘야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며칠까지 지사세요? 11일까지. 예, 11일 8월 11일까지 지사 원희룡 현 지사님입니다. 근데 자, 저는 이제 원 지사님 보면 사실 원 지사님은 뭐 82학번이시죠? 네. 예, 서울대 저 사회계열이었죠 그때 들어갈 때는. 법학. 아, 그때 예. 그때는 또 저희 때 계열이었는데 그때 법대였군요. 예. 매년 바뀌니까. 매년 바뀌니까 헷갈리죠. 예. 이게 법대 82학번 저희들도 보면 영문과 82학번 애들은 자기들이 똥파리라 그러더라고. 예, 저희들 똥파리. 아, 파리파리 똥파리. 예. 똥파리. 법대 똥파리 새 똥파리가 있잖아요. 예. 전국 수석 원희룡.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는 나경원. 예. 그 다음에 저 이대생들이 갔다 얼굴 보러 왔다는 조국. 예. 그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원지사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야, 만약 원지사가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 제1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만약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제1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내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경북고등학교 나왔으면 아마 애진역의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아니, 현실이에요. 이게 최근에 저 보면 이재명 씨가 희한한 소리 한번 했잖아요. 뭐 백제? 백제. 예. 백제. 예. 탐난이죠. 탐나죠. 예. 그러나 이런 거죠. 한번 역사를 읽어보셔야죠. 네. 그럼요. 역사는 늘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기록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보면 우리 저 이 원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2000년 그 무렵에 이야 저 속으로 야 저 친구 뭐 저 공부를 저렇게 잘해 뭐 서울대도 뭐 아니 저 그다음 학력고사요 예비고사요 뭐 이주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전국 수석 서울대도 당연히 수석 그다음에 대학 그래 수석에서 대학 들어가서 대학 7년 다녔죠. 네. 뭐 했어요 그동안?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느라고 그때는 그쪽에 홀딱 빠져 있었죠. 근데 그때 그 흔한 얘기를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원지사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586 기득권을 깨야 된다. 예, 제가 깨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586 저희 때는 386 불렀는데 그 기득권들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쉽게 해서 나중에 보면 뭐 저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뭐 이런 이른바 전대업 네. 계열이고 우리 원지사는 그런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운동 여러분 우리 원지사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왜 안 갔다 온지 아시죠?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원지사가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어려워서 아버지 그 저 밀감 그 미는 그 저 뭡니까 리어카 밀다가 리어카 빠꾸 하는 바람에 발이 찡겨갖고 예, 발가락이 부러졌죠. 예. 부러져갖고 그것도 동네에서 어루하게 수술 잘못 봉합한 바람에 야매로. 아 좋아요. 오랜만에 야매로. 예, 야매로 꼬맸는데 아물면서 이게 올라와서 기형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참 근데 요즘 보니까 군대 슬그머니 이상하게 안 갔다 와놓고 아니 저희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았죠. 안 갔다 놓고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 받으러 갖고 그냥 군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못 간다 이러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아 이게 군대 못 가는 장애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네. 뭔가 좀 약간 너만 한 줄 섰는데 너만 딴 데 가 이런 느낌 있잖아. 연료가 된 느낌? 그렇죠. 연료된 느낌. 그래서 늘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군대 가서 뺑뺑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대신 그 3년 기간을 갖다가 군대 갔다 온 이상으로 수배 생활 많이 했죠. 예, 수배 생활하고 그러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또 사법고시 볼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운동권의 그 어떤 저항을 위해서 자기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네네. 어떤 이념을 우리가 세웠지만 네네. 그 이념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충격적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전환. 딱 또 2년 만에 또 붙어버렸대. 그때 목숨 걸고 공부했죠. 왜냐하면 30살이 다 돼서 네. 이제 뭐 대학원 갈 수도 없고 네. 직장 들어갈 수도 없고 네네.
그때는 사법시험 제도였으니까. 네네. 사실. 옛날에는 항공부 했었으니까 네. 공부로 이거를 단기간에 이거 만회하는 게 요거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죽으라고 했는데 예. 이제 덜컥 붙어버린 거죠. 아니 덜컥 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렸죠. 사실- 2년 공부해서 또 사실수석했잖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합격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사시 몇 회예요? 연수원 몇 개예요? 34회 연수원은 24회. 그러면 24기. 그럼 윤석열 전 총장하고 1년 제가 1년 후배입니다. 후배가 되는군요. 예. 그럼 원지사도 늦게 붙은 편이에요. 동기들보다 7년 늦게 붙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보면 땡땡이 치고 저 어디야 저 노동운동하고 야학하고 그랬으니 좀 늦었죠. 예, 20대 때 인생 공부, 사회 공부는 제대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586 그때 이제 그때는 아직 젊은 그때는 30대였으니까 38년. 20대 30대 뭐 네. 젊은이들이 생각했던 그때 느꼈던 시대 정신이 이게 아니었구나 느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자 원지사가 생각하는 2021년 지금 오늘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참고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9일 출사표 던지면서 이른바 상식과 공정을 얘기했던가요? 우리 원지사는 이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요. 네, 대한민국 병폐의 핵심인 네. 586 운동권 이 권력을 해체하는 것.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네, 공정과 민주주의를 세울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위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 앞으로 미래 30년 먹거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인공지능과 네, AI. 기후변화,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직 선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점해서 네, 네. 여기서 일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 AI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른바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일거리가 나오지? 저는 사실 알아요. 네. 아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기후 예전에 보면 뭐 오존 뭐 이런 거 하면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근데 보니까 저희 젊었을 때 오존이 뭐 깨지면 뭐 기후 변화가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뭐 엘니노 현상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요즘 보니 그게 돈이 다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기후변화가 네네. 자꾸 뭐 하늘 쳐다보고 북극에서 뭐 북극곰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는 철저히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수소 발전. 아, 그리고 그게 배터리로 연결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전기차. 전기차. 이게 자율주행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도시의 모바일 도시로 스마트 도시로 연결됩니다. 네네. 또 하나는 지금 뭐 요새 전기가 없어가지고 네. 뭐 석탄이냐 뭐냐 태양광이냐 싸우고 있는데 네네. 미래형 소형 모듈 원전 네네. SMR이라 그래요. SMR. 예, Small Module 모듈 리액터. 리액터. 예. 요즘 뭐 스마트 원전이라는 거죠. 그게? 스마트 원전입니다. 예. 그게 지금은 크기가 한 트럭 정도의 크기로 오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점점 작아져가지고 냉장고 크기 나중에 심지어는 참치캔 크기로까지 갈 수 있는 바로 미래의 에너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게 어디에 들어간다? 터미네이터 가슴에 들어가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한번 보셨죠? 그렇죠. 터미네이터 보면 나중에 그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기를 째잖아요. 예. 째면서 이 배터리가 두 개인데 하나 그 스몰 리액터를 딱 꺼내면서 예. 그 뭐 하냐 그랬더니 이게 고장났어 하면서 밖으로 탁 버리고 예. 딱 가는데 예. 뒤에 꽝 하고 버섯 구름이 터지잖아요. 예. 그게 바로 SMR이 예. 극소화되면 딱 심장만 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아주 소형이거든요. 소형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는 군사 분야에서 또는 첨단 기술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네. 산업 일선으로 들어오고 네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한국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선점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수소 발전, 전기차, 전기차, 원자로, 미래형 원자로, 미래형 원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SMR 나 수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소 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철저하게 보면은 이른바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뜨려 놨잖아요. 네. 아주 우리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대통령 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대책도 없는 탈원전 네네. 이거 원점으로 돌리고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빌 게이츠 아시죠? 네네. 테라와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건물 수준의 네. 원자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앞으로 점점 작아질 텐데 네네. 거기에 한국이 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운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 예, 그렇죠. 안전하게 원자로를 운영할 수 있는 네. 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자. 네네. 그러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이잖아요. 완전히. 원전이 범죄자 취급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니 문재인 대통령이니 체코나 네. 저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원전 수출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이게 재작년에 보면 세상 웃음거리가 됐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갖다가 좀 원전 월성이니 뭐니 신한우들이 다 해체하라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체코 총리만 나왔고 수입하세요. 예. 초가 제일 좋아요. 자기 집에서는 네. 이거 폐기 처분하면서 네네. 왜 남의 집에다가 팔라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네. 빌 게이츠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네네. 원자력 미래 원자력 협력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속으로 어땠을까요? 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뭐 저희 원지사 모셔놓고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일종의 약간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다고 봐요. 남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예. 자기가 뱉어놓고 자기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의 고통은 몰라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예. 남의 고통도 모르고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렇죠. 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철저히 외면당한 이 미래 먹거리, 네네. 특히 기후 변화라는 거는 네. 우리가 뭐 가서 그냥 이상적인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발전, 네. 전기차, 네. 미래형 원자로로 네. 대표되는 그 삼- 이 성장 동력, 삼 대네. 예, 3대 동력을 키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수소, 전기, 스몰 리액터.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약 문제는 좀 잠시 후에 네, 다뤄보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아니 이런 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지금 우리 원지사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구슬이 있어. 근데 꿰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네.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해야지. 네. 자,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자, 예,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월 30일인가 30일 양일간 후보 등록하고 그다음에 9월 15일 1차 컷오프, 네. 그다음에 추석 연휴 지나서 2차 컷오프 하고 그다음에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결국 이 4사람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려서 11월 9일이던가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돼 네. 있어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원지사 듣기엔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1등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그 다음에 유승민이란 말이에요. 네. 자, 뭐 일단 목표를 갖다가 이 네 사람 이제 2차 컷오프가 4사람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좁혀가면서 일단 경선, 이른바 본 경선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네. 뭐 제주도에 있었고요. 네네. 제대로 온 그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과 네네. 준비되어 있는 이런 능력들을 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발견할 기회를 못 가졌는데요. 네. 이제 무대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제 미스터 트롯 무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예, 이거 너무 치지 마. 치시면 컬컬 열려갖고 저 써놨잖아. 책상 두들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치면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래. 네. 왜냐니까 사실은 원지사 같은 경우 2000년에 첫 16대에서 배지를 달고 16, 17, 18 연 3선하다가 그 다음에 2011년에 나 이번엔 불출마 선언을 전제로 당 대표에 도전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까맣게 잊고 계십니다만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만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네 사람이 붙어서 3등 했습니다. 홍준표가 4등이었고 네. 그 당시 이명박이 1등, 박근혜가 2등. 두 분 다 하셨고 다음에 이제 할 차례네. 예. 제 차례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저 원지사가 그 당시에 보면 2014년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때 내려가셨잖아. 네. 제주로. 쏘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양반은 정말로 보면 한번 중앙 무대에서 조금 더 삼선까지 했으면 4선 하면서 그다음 대선에 바로 도전해봤어야 되는데 지방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방 광역 단체장이라는 것이 중앙 언론으로부터는 좀 멀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어요. 야, 원희룡이 그 당시에 82년도 그 전국 수석했구나. 아니 그리고 중앙 운동권 하다가 또 사법고시도 뚝딱 붙어서 수석했구나. 그 이후에 보면 남원정 다 까먹었을 거야.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해갖고 그 당시 이회창 대표 체제에서 뭔가 새로운 청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리고 2007년에 대선에 경선에 도전했던 걸 까맣게 잊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원지사가 전 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일단 목표를 갖다 1차 목표를 최장으로 잡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치평론가 예. 입장에서는 예.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칠 때는 뭐 제일 좋게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을 쳐야 되는데 이게 다 너나 나나가 치니까 차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차별성이 없는데 지금 1등으로 뛰는 윤석열, 그 뒤에 뭐 윤석열의 대체자 관계니 아니냐는 최재형 나왔는데, 원희룡 지사가 보니까 딱 최재형, 물론 사법고시 선배이고 법대 선배이기도 하지만 최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가 준비가 너무 덜 됐다 하는 식으로 최재형을 딱 타겟으로 잡는 순간 원희룡 역시 머리가 좋구나. 일단 한꺼번에 두 단계 뛰기보다는 최재형을 딛고 그 다음에 윤석열 갖다가 차 넘겠다는 전략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맞아요? 뭐 옆에서 평가하시는 거는 자유시고요. 예, 저 정치평론가니까. 근데 저는 뭐 전략 이전에 네네. 출마 선언하는 거 보면서 네. 제가 좀 신뢰되는 말씀 해도 되나요? 야,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좀 신뢰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봅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 대통령이라는 예. 그 자리, 네. 그리고 국가 운영이라는 그 일, 네. 그 업, 예. 이게 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 이미 다 확보하고 있어도 네. 성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별로 없듯이. 네네. 근데 출마 선언 나와서 예.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네네. 준비가 안 돼서 네.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마 선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잡으셨다니까. 내가 왜. 준비 안 하고 뭐하러 나옵니까? 맞아요. 여기가 공부방입니까? 그 월드컵 때 누가 그랬어요. 네.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훈련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하는 우리 국가 대표 출신이 네. 그때 누구 이영표가 그랬나요? 이영표 감독이 그랬나요? 네. 월드컵은 실전이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습하는 자리 아니에요.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좋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바로 실전.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 준비 안 됐다 하면서 또 어제는 당당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게 딱 옛날 YS가 한 얘기다. YS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제주도 출신이니까 이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배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다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과 동급인 자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과 동급인 이 신성모독은 아닙니다. 핵 잠수함 함장은 하느님과 동급입니다. 예. 왜?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거고 예. 함장과 선장과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최재형 씨의 얘기대로. 그러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감이 있어야 되고 직관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자기 행동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이걸 지키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알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AI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대통령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만기 칠남 그렇죠. 괜히 소소한 거 개입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네. 근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본을 알면 돼요.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네. 기본을 물었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배우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 쓰겠다. 어느 세월에 배우고 어느 세월에 사람 확보합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덜 합디다만 예전에 보면 이제 대통령 후보자 나오면 이거 묻는 거 있죠. 저 후보께서는 상추 한 단위 얼마인 줄 아세요? 후보자께서는 저 버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정말 보면 수준 미달의 질문인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이미 그 사회에서 뭐 비유를 들자면 육군 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육군 대장한테 너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저 쫄병 군화끈이 몇 줄인 줄 알아? 하고 묻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대장에 오르기까지 큰 원칙, 우리 대강이라고 그러죠. 큰 줄기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재형 씨는 참 보면 실수해도 실수를 크게 한 거고 실수하니까 요즘 윤석열 전 총장이 실수 남발입니다. 계속 구설에 오르고 뭐에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윤석열 지금 뭐 예전에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고 뭐 저 양승태 대법원장 잡아놓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뭐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뭐 유일한 대안이라니 하면서 지지율이 높았는데 요즘 막상 윤석열 총장이 뭐 가족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구설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어제 아래 했던 얘기 있잖아요. 후쿠시마.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인신공격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같은 팀끼리. 하지만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비전에 대한 것은 혹독하게 검증과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선에 가면 더 날카로운 공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수인 줄 알았더니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 실체가 아닐까? 실수가 아니라 실체가 아닐까? 실수가 실체. 원래 본 모습, 염색. 왜냐? 이게 연일 나오는 문제가 가장 최근에 게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 전 세계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대단한 전문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정 씨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으니까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일상적인 삶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랬죠. 그다음 부정식품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은 먹을 권리를 줘야 된다. 그다음 벤처기업 게임 회사들은 120시간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노동. 그다음 안전 문제, 식품, 방사능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페미니즘 때문에 건전한 이성교제가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 아니 저출산 문제가 왜 페미니즘으로 연결됩니까? 저출산 문제는 애를 낳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내 앞가름하기에도 힘든데 그 부담 때문에 나도 하층민, 아이도 하층민 될까봐 지금 못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육과 교육 문제, 그다음 내 집 마련의 문제, 그다음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 가야 애를 자신 있게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페미니즘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그 처지와 지금 뻔히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가도 쳐다보면서도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한 그 문제의 어려움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거 고민을 덜 한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 이거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삶의 체험의 문제고요. 맞아요. 공감의 문제예요. 공감의 문제예요. 맞아요. 공감의 문제인 게
사실은 뭐 우리 저 원지사도 보면 검사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는 3년 반. 그 검사생활 짧게 하셨네. 근데 예. 검사를 갖다 한 25년, 26년 또 보면 저 최재형 씨 같이 이제 판사 생활을 갖다 그야말로 오래 너무 그쪽 세상에 있다 보면은 뭐 아시잖아요. 검사는 딱 검사 되자마자 27, 28 먹은 그 새내기한테도 영감님 하면서 그 당시 상급 대우 해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법조의 그 일이라는 게 예. 검사는 더더욱 그렇고 판사도 내가 높은 위치에 어떤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단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적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느끼는 세상 일에 대한 이해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없어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걸 끌어안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끼리를 서로 중지시키고 이래야 되는 정치 지도자의 일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요. 여기서 홍준표 대표를 소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검사의 일은 네. 국정의 1%도 안 돼요. 홍준표 저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1%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거를 거기다 적용시킨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오만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말도 너무 쉽게 하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참 저도 보면 저 황태순 TV 하면서 저는 항상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경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댓글에 보면 요즘 보면 왜 윤석열을 조지느냐, 최재형을 조지느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원지사 얘기한 대로 본선에 가보세요. 본선에 가보세요. 없는 애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럼요. 아니 없는 애도 만들어내고 아니 참 사람 갖다가 사람 내가 봐도 내가 아닌 사람 만들어 버리고 그야말로 누명 씌워서 예. 달달달 볶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 참 저 귀에 와닿네. 실수가 아니라 실체일 수 있다. 그런 대목에서 저 참 검증이다. 저 검증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 검증단을 갖다가 이제 예. 구성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증단 그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 네. 그분도 검사 출신이죠. 예. 하기로 했는데 뭐 잘하실까 모르겠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의원 잘 모릅니다만은 네. 거긴 뭐 근성도 있고 예. 아마 잘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특정인을 떠나가지고 네. 이 검증이 뭘 해야 되냐면 네. 우리끼리 네. 그 연습 경기 한다고 봐주고 하고 나면 본선에 나가서 바로 그냥 한 방 맞고 그냥 바로 그냥 KO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링을 실전보다 더 치열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을 하지 않고는 네네. 저 흉악하고 사악한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이 흉계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기분 내다가 나중에 막상 중요한 승부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네. 나중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 치열하게 지금 이미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상대편에서 이미 공격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탈탈 털어서 네. 이미 스스로 털어버리면 나중에 털어서 먼지 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검증이 필요하다. 네. 전 철저히 동의하고요. 저도 100% 선제적 검증에 저도 다 발가벗고 검증대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 김부선 이런 건 없죠? 이거 뭐 남의 당 얘기인데. 예. 안 그래도 난 참 보면 이재명 씨가 참 보면 좀 약한 것 같아. 원지사는 이번에 딱 지사에서 던졌잖아. 네. 근데 이재명 씨는 나는 안 던질 거야. 예. 혹시 내가 경선에서 이낙연한테 밀릴 수도 있거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10월 10일 날 결정되니까. 예. 그 이후에는 내년 난 경기지사 한번 더 나갈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 사생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배수진을 치고 파부 침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장이 돼서 한번 이 죽든 살든 한번 해보겠다 할 때는 파부 침주에 결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출마 안 하고. 플랜 B도 B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경기지사 하면서 네. 꿀단지들을 여기저기
많이 좀 깔아놨어요. 예. 기본소득 홍보비 30매덕 예. 막 뉴욕 타임스까지 막 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의 온갖 그 기관장들 네네.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주도에도 뭐 MOU 맺자고 하면서 전국 순회하면서 네네. 도지사 업무를 핑계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꿀을 쉽게 놓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꿀단지가 마지막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저 성남 FC 예. 그 관련도 보니까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사람이 그 성남 FC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저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네. 그 경기도 무슨 운수 연수원인가 교통연수원 사무총장 하던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짓한 거 아니에요. 드루킹 같은 짓 했던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다음에 현재 보면 이번에도 마침 100% 5차 재난지원금. 예. 야 문재인 너 88% 너는 줘. 나 경기도민한테 나는 100% 줄 거야. 표대죠. 그러니까 조국이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은 지사 찬스를 쓰고 있는 거죠. 네. 586 이 운동권 네. 뭐 이재명 운동권도 아닙니다만 네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내로남불 네. 그 자기 찬스를 쓰는 것의 네.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저 원지사가 보면 이제 공약을 갖다 이야기하시면서 국가 찬스란 표현을 썼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 공약의 출발은 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자. 네네. 지금 집값이니 일자리니 교육이니 네. 아이들 키우는 거니 이런 출산의 문제니 네.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개인들한테 맡기면 네. 이거를 거꾸로 이걸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데에서는 그냥 그 작은 정부니 뭐니 시장 만능주의니 이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들에게 애도 낳고 일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국가 찬스. 그 국가가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부동산 맨날 규제하고 가서 운동권들이 가서 온갖 군데 그냥 세금 도둑 꿀단지 빨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걸 청소하고 네. 민간에게 이걸 맡겨서 혁신 성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찬스론 이미 제시를 했던 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반반주택. 예, 반반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살려고 할 때는 그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서 국가가 보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지분을 싼 값에 넘겨주고 그다음 돈 살 그게 없이 실거주만 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그냥 지분을 유지한 채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투자 원금만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네. 싼 주택을 기다리면 공급해주겠다. 그래서 공급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주택을 놓고도 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죠. 그렇죠. 그게 반반주택 공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반주택 공약도 귀에 쏙 와닿지만은 코로나 회복 100조 프로젝트는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이미 손실을 본 게 100조가 넘어가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커요? 네. 이미 그 통계가 잡았는데 네. 작년 1년 동안 나온 것만 100 몇십조가 되고요. 네네. 지금 올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보상해 준 적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미 다 망하고 대출 이미 다 신용불량 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우선 소상공인들이 살려내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나라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50조 원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네. 빚 갚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고 네네. 나머지 50조는 네. 24%가 되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요. 예. 선진국치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업종 전환이라든지 네. 아니면 재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직원들의 어떤 고용보험들을 네. 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경쟁력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머지 50조는 쓰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 국가 긴급 플랜으로 코로나 회복 100조 프로젝트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참 정치 평론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했고 방송 나온 게 이제 2012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었을 그 무렵에 그들의 포악한 그 민원연이라고 있어요. 네. 그들이 앞장세워서 전화 옛날 중앙일보 김진, 네. 조선일보 조갑재 이런 사람들 퇴출시켰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보면 저도 전환해서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우리 원지사만큼 청산수 처음 봤다. 진짜로. 아니 제가
우리 콘티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청산 뉴스로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많은 국민들과 공감하는 노력,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원지사 오늘 계속 또 금세 보니 34분이나 했네. 네. 이제 더 말씀하고 싶지만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또 모실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 정말 저 원지사하고 딱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건 두 번째거든요. 한 번은 예전에 한번 우연히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건조하십시오. 네. 저는 앞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 네. 앞에 설 거고요. 네. 그 준비가 말이 준비가 아니라 말은 자기의 생각, 네. 그리고 생각은 자기의 삶과 체험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치 한 20년 개혁 소장파로서 네네. 또 제주도지사로서 네. 그 기후변화나 인공지능이나 혁신을 실천했던 네. 이런 체험을 담아서 앞으로 국가 비전 이렇게 간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갖추고 예. 준비된 후보로서 만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1차 컷오프 통과하시고 2차 컷오프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11월 9일 대통령 후보 당선되시고 그다음에 내년 3월 9일 대통령 당선되셔서 갖고 있던 그 꿈, 예. 소신, 예. 또 국민들과 더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예. 펼쳐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